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장시작 전부터 달갑지 않은 매크로 이슈들로 채워졌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시장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흐린 날을 보냈습니다. 어제만 해도 263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600선을 깨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여기에 3개월 만에 찾아온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더 흔들린 점이 있었는데요. 단기 조정일지, 추세적인 하락세일지 저희가 이러한 포고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우산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포인트는 캐나다의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동결 기조를 처리하면서 여전히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혹시나 연준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우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거침없는 상승을 기대했던 터라 오늘의 뉴스가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과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등 대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2% 안팎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매크로 이슈와 함께 이 기술주들의 향방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반대로 급등한 쪽을 살펴보자면 식량 섹터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댐이 일부가 파괴되면서 유엔이 식량 위기 경고를 냈습니다. 홍수로 새로 심은 곡물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런 뉴스로 곡물가가 또 비상이 걸리면서 팜스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등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이슈들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토대로 필살기 종목을 캐치해봐야겠죠. 한동안 업황 기대감에 반도체로 외국인이 수급에 좀 쏠리다가 이제는 매도 물량이 2차 전지에 몰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디스플레이를 또 놓치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순환매가 빠른 복잡한 시장인데요. 이 오늘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을 저희가 2부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시장부터 종목까지 준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만들었죠.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매도 타점 주신 종목인데요. 이렇게 보시기만 하셔도 듬직한 수익률로 찐 행복을 챙겨다 주십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와 지에논 에너지는 분할 매도로 각각 200% 가까운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또 아더 전문가님은 상한가 킬러죠. 렐크 머티리얼즈, 코스모 화학까지 3종목이나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화학, 현대로템처럼 이 표에 있는 종목들이 누구나 아는 종목이고 또 무거운 종목이지만 전문가님은 이런 한 종목마다 수익이 30%, 50%가 넘는 큰 수익이라는 점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방송 시간에 이렇게 생방송 관심주 그리고 필살기 종목으로 아낌없이 가져와 주시고 또 한 번 공략했다면 2자릿대의 수익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놓치지 말으셔야겠죠.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우선이 되어줄 단단하고 튼튼한 그러한 전략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상한가를 잡는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오늘 캐나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 국내 증시는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6월 FOMC가 남아 있고요. 5월 CPI 발표가 또 남아 있죠. 자, 이런 불안감 속에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증시 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뉴욕 증시가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3%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존에 4.5%였던 기준금리를 4.75%로 2.5bp 인상을 내놓았죠. 2001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금리 인상 중단을 선호했고요. 1월과 3월, 4월까지 금리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과 거의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는 캐나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오다가 금리 동결을 진행해 오다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4월 CPI 상승률이 4.4%로 급등을 하면서 재긴축에 돌입을 한 겁니다. 자, 기존의 금리 동결로는 더 이상 물가를 잡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이에 대한 불안감이 미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 주도를 해왔던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눌린 거죠. 자, CME 패드워치에서는요. 6월 25bp 인상 가능성이 기존의 21%에서 28%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국의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7.5%로 급락을 했어요.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한 데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눌림목이 나온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또 내려왔고요. 같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2022년 6월 달 5월 말일 최고점을 찍었던 2685선이 가장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눌린 상황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강한 상승력을 필요로 하지만 글로벌 정세 또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도 제가 최근에 공략주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안겨드렸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141%까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연상을 기록했던 종목이죠. 자, 이런 것들을 2연상 그대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면서 141%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한가를 잡아낸 이후에도 더욱더 상승하는 그 상승 구간을 모두 수익으로 챙겨드리면서 45%의 수익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고 저희가 31% 수익 챙겨드렸고요.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들고 나와서 18%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들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예전에 비해서 제가 종목을 많이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모든 시장이 지금 눌림을 대비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승장일 때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도 쉽게 2, 3% 수익 얻어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는 녀석만 그날 가고 다시 눌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현상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상한가를 가는 종목조차 지금은 한두 종목 하루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 좀 시장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투자를 했다가 2, 3%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5, 6% 이상 물리게 된다면 이 녀석이 다시 언제 섹터의 순환이 돌아올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해지 매매입니다. 자, 해지 매매. 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선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 계좌를 지켜내는 방패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5%, 10%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5%, 10%의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식은 특성상 우리가 저점에서 사서 올랐을 때 고점에서 팔아야 수익을 가져가죠. 하지만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등은 이와 반대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우리 주식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매도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요. 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2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2번의 손실, 20거래일 중에 18회의 수익과 2회의 손실, 승률은 90%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월 달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자, 2월 달도 마찬가지 20거래일 중에 수익이 18회, 손실 2회로 마찬가지 90%의 승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사실 1월과 2월은 그렇게 주식장이 상승하는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상승을 해주던 그 시기 전에 대부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이 해지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20거래일 중에 단 2회 손실로 이렇게 승률 90% 높은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승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3월 22거래일 중에 19회 수익, 3회 손실, 승률 86% 지켰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승률과 손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3월 달까지 1분기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들어서면서 4월 달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은데 4월 20거래일 중에 14회 수익이 있었고요. 손실이 6회 있었습니다. 승률은 70%를 지켰는데요. 사실 마이너스 20만 원,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고, 이렇게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높은 수익을 챙겨드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3월 달에도 70%의 승률로 수익을 챙겨드렸죠. 4월 달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달은 19거래일 중에 17회 수익, 2회 손실로 마찬가지 89%의 높은 승률로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내가 투자한 종목에,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종목이 10종목 중에 5종목이 지금 뭐 10% 이상 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 해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이 물려있는 5개의 종목 중에 하나 비중을 줄여낸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충분히 방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이 있다면 눌려있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단번에 손절을 한다면 그건 손실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해지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해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우리 아리따운 앵커에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잘 가던 시장이 오늘은 금리 인상 우려로 조금 흔들렸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숲을 보면서 대응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해지 매매로 계좌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계좌를 보호해주고 계신 게 아니라 수익을 정말 배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일단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서도 이 해지 매매로 90%의 승률을 가져다 주셨고요. 2월도 역시나 90%입니다. 그리고 3월도 계속해서 90% 가까운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4월도 70%였고 또 5월도 역시나 90% 가까운 이 승률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 해지 매매 실력을 남보다 더욱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해주고 계시는데요. 평소에도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어려워서 좀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목요일의 남자 그리고 상한가를 잡는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식 수익률에 답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모두 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주시면서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정말 굵직하고 단단한 수익을 만들어 주십니다. 방송 중에 챙겨주신 코스모 신소재는 2번 분할 매도로 190%가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지앤원 에너지도 2번 상한가를 잡아주시면서 역시나 세 자리대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이렇게 이슈를 안고 튀어올랐던 종목도 2자리대의 수익이고, LNF, 코스모화학처럼 묵직하고 좀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종목들도 당연히 3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와 주십니다. 항상 2%, 3%의 이런 매도 버튼을 누르느라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수익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주식오락관 앞에 팍스를 붙여주시고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목요일만 열리니까요.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요즘 비료 그리고 사료주들이
각각의 이슈로 가끔씩 이렇게 급등세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도 있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섹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이제 1년이 넘어갔죠.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식량, 곡물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튀르키예가 주관하에 그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대한 길이 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조금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기한이 지나고 기한이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댐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식량과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온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바로 우크라이나 댐 붕괴입니다. 이 전 세계 식량난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카호우와 댐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 우려되고 있다. 파괴된 댐이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식수와 농업수를 공급을 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댐이 붕괴됨으로 해서 댐 주변에 2,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식량,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를 받았죠. 전일 시간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일단 유엔 세계 식량계획 독일 담당 사무국장이요. 이번 댐 붕괴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고 새로 심은 곡물들이 모두 파괴가 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기아에 시달리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생명선이었으나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언급을 통해서 금일 우리나라의 비료, 사료, 농업, 음식료 업종의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오늘 특징주로 제가 가지고 온 건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한때 이 곡물에 관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때 당시에 이 미래생명자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이 시가총액 1,4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긴 해요. 일단 최근 4월 말경에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 곡물 관련주들이 튀르키예 그 흑해를 통한 수출 이 길이 열리면서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기한이 다 됐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EU와 폴란드 등에서 우크라 농산물을 일시 수입을 금지 허용하는 방침이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중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이 미래 생명자원이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그러다가 잠시 또 눌렸고 상승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던 참에 댐이 붕괴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곡창지대의 곡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 전고점을 크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되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팜스코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죠. 배합사료 전문 업체인데 주요 상표도 있고요. 축산 계열화 사업과 신선육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하향되었다가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4,300원 선에 파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뭐냐? 바로 전고점 자리예요. 이 전고점 자리를 그제에 걸쳐서 이 거래일 동안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를 돌파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입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 주가를 지켜내는지 아니면 눌림목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고려하셔야 되고, 진입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념에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이기 때문에 좀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고 변동성이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인산가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 죽염을 산업화한 업체입니다. 국내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죽염을 응용한 식품과 기타 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조 공정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요. 이 소금을 이용한 솔트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브랜드 CC를 통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탈모 증상 완화 성분 헤어 제품까지도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 자, 근데 이 기업을 잘 보면요,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몇 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세를 보였는데 주가의 상승세도 높지 않지만 하락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만하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량도 보세요. 거의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 길게 달아줬고, 그 다음날 상승, 그리고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느냐, 시가총액을 보란 얘기죠. 자, 전일 시가총액이 825억이에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숲을 보고 그리고 안을 봐야 되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게 된다면 오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도 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좀 제가 이제 표를 하면서 지워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았죠. 여기도 아랫꼬리 윗꼬리를 다 달았는데, 이 녀석이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나간다면 한 번쯤은 단타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단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특징주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이 좀 되려나 싶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의 댐 붕괴 사건으로 다시 식량난이 심해질 우려에 처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종목들이 급등했죠. 하나씩 살펴봐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생명자원은요, 단기적인 접근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테마성을 띠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코멘트 주셨고요. 팜스코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또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가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상단에 뜬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를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자동차, 이 전기차 부품단 쪽의 움직임이 조금 강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이 섹터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새로운 이슈가 나왔나요? 이슈도 나오긴 했고요. 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가 잠깐 눌리기는 했어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미국에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눌리는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차와 친환경 구동 모터코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죠.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대차와 250만 대 규모의
구동 모터 코어를 공급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냈어요. 자, 해당 부품은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입니다. 3년 후긴 하지만 그래도 2년, 3년 정도가 되는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현대차가 양산을 할 차세대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이 코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요, 지난해 11월 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유틸리티 차용 모터코어 340만 대,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준준형 전기차 SUV 모델의 95만 대 공급 계약도 확정을 한 이력이 있어요. 자, 이번 추가 수주까지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685만 대 규모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요, 국내 1위의 구동 모터 코어 제조사라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18.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살짝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 그동안 이 차트가 흐름이 좀 이렇게 제가 줄여놔서 그런데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이 나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 61선, 121선, 241선까지 아주 좋은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급하게 거래량이 나온 3거래일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50% 조정선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5조 8천억짜리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죠. 그러니까 쉽게 가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트를 줄여놓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권이 3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주가가 눌렸지만 여기에서부터 저점을 살짝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4월 달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상사예요. 이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도 우리가 2차 전지와 연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일 수 있고요. 구동모터 코어 공급업체 선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슈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2차 전지 연관해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좀 담아 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매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 5,800억에서 2022년 9천억을 찍었고요. 지금 앞으로 2023년 올해 1조 원을 넘길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분기만 해도요. 1분기만 해도 전년 분기에 비해서 44%나 우상향한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이 기업, 우리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늘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타점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석경 AT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 반등을 시도하면서 61선 위에서 강한 상승세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이 상한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석경 AT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올해의 호실적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본격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500억짜리고요. 나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요걸 좀 줄여서 보면요. 여기도 1분기에 그 상승률을 보면 지금 전년 마지막 분기에 비해서 좀 낮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되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을 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략하는 타점이라든가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섹터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짚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섹터인데요. 먼저 이 특징주로 짚어봐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현대차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소유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는데요. 차트적으로도 정배열을 지금 예쁘게 그려가고 있고 박스권을 넘어선 움직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차트만큼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차트가 또 나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또 석경 AT도 짚어봐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조금 우상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방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특징주로 다 종목명을 오픈해서 가져와 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거는 종목명이 공개됐다고 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을 노란톡방 안에서 다 공식 신호를 드리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처럼 튼튼한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지금 들어오셔야 이제 잠시 후에 2부의 필살기 종목이 공개되는데 이 필살기 종목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지난달에 계속해서 가져와 주셨던 필살기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매매를 또 소화를 하셨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5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들을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수익률을 챙겨드린 종목 중에 보면 필살기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제가 이 방송에서 필살기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이런 수익들을 챙겨드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 5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는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11일 날 필살기 종목이었죠. 정부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기존 대상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의 업종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기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업종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울산 공장 내에 총 2조 원을 투입을 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지고 온 종목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 및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범퍼, 콘솔, 메인코어 등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인데 자, 이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자,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 5월 11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차트의 흐름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든 이후에 양봉이 나왔고요. 다시 음봉, 양봉, 그리고 도지가 나온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에코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렸고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음봉 도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공략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60원에 진입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2차 VI까지 걸렸고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은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5월 18일 날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주총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에너지 이니셔티브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베타,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주주들에게 발표를 했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기존 전기차보다 높게 금액이 책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중국 공장의 양적 성장이 국내 부품사의 성장 동력원이 되었던 만큼 앞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지역 성장 수혜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가져갔죠. 이때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였어요. 자, 자동차 부품 업체 범퍼, 레일, 사이드 범퍼, 펀더, 에이프런 등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은 경쟁사가 없고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뭐였냐면 땡땡땡땡땡.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가져왔었고 추세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성우하이텍이에요. 자, 성우하이텍 보시면요, 제가 추세를 이렇게 쭉 그어놓고 봤는데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쯤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에서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얼마? 1250원. 자, 근데 지금 추세는 살짝 눌렸어요. 눌렸지만 크게 눌리지 않았어요. 자, 아마 방송에 지금 차트가 나갈 겁니다. 우리 PD님께서 보여드릴 건데 자, 차트가 살짝 눌리긴 했지만 캔들이 눌리긴 했지만 불과 4, 5%밖에 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간혹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자, 종목을 진입을 할 때는요. 1차적으로 한 번에 진입을 해서 한 번에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죠. 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맥점을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고 다시 올라왔을 때 내가 들어간 물량을 덜어내면서 평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주식을 대응을 하셔야 보다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전략도 없이 종목을 들어가서는 절대 결국 손실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현재 저희 노란톡방에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러한 것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5월 26일 필살기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부진했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빅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OLED 분야에도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왜? 애플이 OLED 패널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뭐 IT 기기, 이런 차량용 기기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OLED 수급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애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XR, MR 관련해가지고 이 고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신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기대치가 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기대치에 준하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애플 최고의 고점만을 갱신한 채로 좀 주가가 밀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캐나다 금리 인상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요 OLED 관련주들 제가 지켜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이때 제가 디스플레이 장비인 OLED 증착 장비 업체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 선익 시스템도 보시면요. 오랜 시간 조금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해오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세 나왔고 주가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왔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래 추세선을 싹 그어보면 이 추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저점이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OLED 선익 시스템이 좀 강한 상승을 내보이기에는 좀 벅차 보여서 지켜보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자, 이것도 좀 우리 PD님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찬가지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공개를 한다 해도 무조건 종목 공개한 종목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할 자리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추세선은 살짝 무너졌지만 아래쪽에 지지가 뭐가 있죠? 또 61선의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분석을 한 후에 진입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의 종류에는 안전한 주식과 나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중에 사지 말아야 할 주식, 그죠? 빚이 많은 주식,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규모가 작은 종목들은 걸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 종목의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 실적과 주가의 흐름 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분석에 기술적인 분석이 더해져서 비중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내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5월에 가져와 주신 필살기 종목을 다시 한번 담아봤는데요.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을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에는 다 그냥 수익률표에 답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모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공략해 주셨는데요. 먼저 에코플라스틱을 단타로 9% 넘는 수익을 빠르게 쌓아주셨고 코스모 신소재, 지에는 에너지, 분할 매도로 모두 200%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도 힘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더 좋은 이유는 이제 2부에서 공개될 오늘의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더 2가지 종목 정도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 하이텍도 분할 매수로 대응 중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대기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나와서 예쁘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고 아직 매수 시그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신호를 또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셔서 전문가님과 이러한 종목들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주식을 할 건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필살기 종목과 함께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